자, 이번에 읽어볼 실화는 락스 3리터 끓인 썰입니다. 락스 3리터 끓인 거 경험해본 썰 푼다. 크크크. 락스를 한 번도 아니고 살면서 두세 번 끓여봐서 진짜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우선 첫 번째 썰부터 풀어봄. 근데 락스를 보통 끓여요? 끓여도 돼? 락스는 끓이면 절대 안 되지. 찾아보니까 락스는 삶을 수 없거나 삶으면 안 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되는, 다시 말해 차가운 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살균 소독제입니다. 라고 유한락스 측에서 말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락스를 끓일 생각을 어떻게 하냐? 사실 이건 끓여본 건 아니라 간접 경험이라 좀 짜칠 텐데 그래도 풀어봄. 때는 봉사활동 시간이었는데, 알다시피 중고딩이면 봉사시간 의무로 채워야 하는 그런 게 있잖아. 많이 할수록 뭐 가산점도 붙고 상도 주고. 봉사 내용이 전국에서 기부받은 구호물품, 뭐 음식은 제외, 그런 구호물품들을 이런 낡고 먼지 쌓인 지하 창고 같은 곳에 보관해뒀다가 이제 반출하거나 대량으로 풀어서 기부할 일 있음 다시 푸는 그런 거였음. 근데 그날 뭐 시청이었나 구청이었나 암튼 좀 높은 곳에서 조만간 시찰 한번 하러 온다는 거야. 마침 그날이 물건 반출일이라 최대한 물건 트럭에 쌓아두고 반출하고 빈 공간 많을 때 청소하자는 플랜이었음. 나랑 다른 담당자인 아줌마랑 청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아줌마가 락스를 끓이면 먼지도 사라지고 여기 소독도 되지 않겠냐는 미친 발상을 한 거임. 뭐 잘 모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씨발, 아줌마 괜찮겠어요? 그 위기 탈출 넘버원인가 뭔가에서 락스 끓이면 뒤진다는데요? 하며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마 괜찮다. 친구야, 락스 좀 끓인다고 사람이 뒤지겠나? 여기 마실 거 하나 줄 테니까 난 락스 좀 끓이고 있을 테니 너는 이걸로 락스 한 병 정도 근처 마트에서 사와라. 하며 돈을 주심. 그렇게 나는 돈 받고 근처 대형마트에서 락스를 사가려고 길을 걸었는데,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그 씨발 난생 처음 맡아보는 가스실도 울고 갈 냄새 때문에 5초만 들어가도 아까 먹은 오뎅이랑 튀김이 역류하려고 하는 거임. 좆됐다, 폰도 안 들고 왔는데 어쩌지?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결국 지나가는 건장한 아줌마들 붙잡고, 아저씨, 아줌마, 저기 큰일 난 것 같아요. 저기 아주머니가 락스를 한 2통을 넣고 끓였는데 난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나서 못 가겠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붙잡으니까 아줌마들은 사색이 되어서 미쳤냐면서 119에 신고를 하고, 아저씨들은 옷으로 코 막고 지하창고로 돌진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함. 다행이다. 실패해서 다행이다. 그렇게 119 소방대원들이 와서 처음엔 그냥 락스 깔아놓고 방치했다가 어지럼증 호소로 생각하고 들어가려다 그 미친 약품 냄새랑 내가 락스를 한 3리터는 끓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같이 다 이 표정이 돼가지고, 벙찐 표정이 돼가지고 산소 마스크 쓰고 진입함. 그렇게 그 아줌마는 위식 없는 상태로 구급대원들의 3대1 마크를 받으며 119에 실려갔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그 아짐의 소식은 더 이상 못 들었음. 그 지하창고는 그 미친 유독가스 때문에 아예 폐쇄가 되었고, 내 봉사활동 시간도 기대시간 28시간에서 0시간이 되어버림. 아줌마는 실려가서 생사도 모르고 트럭 타고 갔던 담당자도 뒷수습하고 창고주차 폐쇄가 되어서 처리를 못 해준다고 했었음. 야, 어떡하냐. 이거 엄마한테 얘기 안 해서 아직까지 부모님도 모름.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락스의 위험성을 뭐 요즘 뭐 유튜브 쇼츠나 이런 데서 많이 알려주고 하지만 락스를 끓이면 안 된다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무지에서 오는 이런 재난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구라기를 점점. 진짜로. 이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기게 써놔서 그렇지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거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락스로 청소할 때 무조건 환기가 무조건 되는 데서 해야 되고,
그리고 락스로 이제 청소한 데는 한 최소한 1시간 정도 이상은 좀 안 들어가는 편이 좋잖아요. 냄새도 나고 몸에도 안 좋으니까. 아무튼 이 락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괴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락스 3리터 끓인 썰이었습니다. 진짜 전 이거 읽고 진짜 경악하면서 읽었거든요. 아무튼 다음 괴담입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배달하다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12시 정도 됐나 마지막 콜 잡아서 허름한 아파트로 배달감. 대면 결제라 초인종 누르는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임. 똑똑 문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음. 복도식 아파트인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 뭐지 하고 전화 걸었는데 진짜 엄청 작게 집안에서 전화 벨소리가 새어나옴. 그래서 뭐야 집에 있구만. 돈 안 주려는 진상인가? 했는데 그러려면 아예 집에 없는 척을 해야 되니까 벨소리도 꺼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혹시 갑자기 쓰러진 건 아닌가 싶어서 문 쿵쿵 두드리고 막 계세요? 이렇게 소리도 질렀는데 역시 대답이 없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이상했던 게 두드리고 소리 지르면서 소음이 좀 컸는데 그 층에서 아무도 밖으로 안 나와 보더라. 다른 집들 불 다 켜져 있었는데. 어쨌든 반응이 없어서 뭐지? 119에 신고를 해야 되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문고리를 돌렸는데 문이 안 잠겨 있네? 이때 뭔가 진짜 누가 안에서 쓰러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문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스바 밤 12시에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뭐가 안 보여. 그래서 휴대폰 후레시켜서 계세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들어갔는데 저기 멀리 거실 중앙 바닥에 뭔 동그라미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저게 뭐고? 하면서 복도 지나서 거실에 발 들여놓는 순간 진짜 개같이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임. 무슨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 순간 딱 몸이 굳어버림. 아무것도 못하겠음. 굳은 상태에서 겨우겨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큰 거울에 개쫄아 있는 내 모습이 비치더라고. 근데 내 뒤로 맞은편 벽에 검은색 천이 붙어있는 게 보임. 그 와중에 그것도 뭔가 궁금해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는데 벽에 사람 크기만한 검은 천이 붙어있음. 저게 뭔가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벽에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 거야.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 윗부분 양쪽 모퉁이가 꼭 손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말려 있었음. 시발 그거 보자마자 저거 사람이다. 덫에 걸렸다는 생각 들면서 바로 뛰쳐나옴. 그때 그 집이 10층인가 그랬는데 엘리베이터 탈 생각도 못하고 존나 뛰어내려가. 내려가도 1층이 안 나오길래 무슨 축구용이 걸린 줄 알았다. 크크. 1층 내려오니까 배달하러 왔던 치킨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그 새끼가 내 휴대폰 번호도 알고 있으니까 괜히 이상한 일에 휘말릴까봐 신고도 안 했음. 진짜 뭐하는 새끼였는지 아직도 궁금하네. 공짜 치킨 먹으려는 거였으면 노력이 가상하다. 아하.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배달하다 있었던 일. 이런 일을 당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엄청 들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갑자기 칼이나 뭐 망치 들고 빵 때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왜 저랬을까요, 저게? 배달시킨 사람은? 장난을 치고 싶었던 건가? 아니면 뭐 정신적인 뭐 병이 있다든가. 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죽이려 했다던가. 그거 아니면 좀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게 왜 문을 열어서 점점. 그니까. 근데 저는 좀 약간 어줍지 않은 정의감이 없지는 않은 편이라 들어가 보긴 할 것 같아요. 안에 사람 뭐 쓰러졌나? 하면서 뭐 들어가 볼 법도 하지 않나? 저는 호기심 때문에 들어갈 듯? 와, 진짜 너무 무섭겠다. 아무튼 현실 공포, 배달하다 있었던 일입니다. 짧고 재밌죠? 출처는 괴담 미스터리 채널입니다. 요즘 최근에 여기 발견해가지고 보는데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자, 다음 괴담은 어머니가 자는 동안에 내 머리카락 자른 기억입니다. 무섭죠? 벌써 무서운데? 오래전 일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써봄. 어머니는 뭐 나한테 강요하거나 대단히 티를 내고 그렇진 않은데 미신이나 주술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임. 딱 주변에 있을 법한 정도의 수준. 그래서 부럼 까먹는 거나 이사 가면 소금 뿌리거나 그런 것도 꼭 하심. 교회나 절도 예전에 다니셨던 걸 보면 그냥 귀가 얇은 옛날 분 수준의 몰입도임. 이런 분들 많죠. 예. 옛날에 집 사정이 괜찮은 시절엔 먼 도사 같은 것도 만나고 다니고 그랬는데 나랑 동생 데리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뭐 관상도 보게 시키고 설교 같은 것도 받게 하고 밥도 같이 먹게 하고 뭐 그랬음. 물론 나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큰데다가 어린 시절 반감도 굉장히 클 때라 내가 대놓고 싫어하는 거 보고 그런 거 한 번씩 정도만 시키고 난 뒤엔 또 권유하는 일은 없었음. 아무튼 어머니가 한창 그런 거에 빠져있던 시절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누군가 내 방에 와서 머리를 만지고 가위로 사각사각하고 나간 거임. 완전 잠에 골아 떨어진 상태였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분간 못하는 상태였음. 다음날 일어나서 한밤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 기억은 있는데 머리에 신경 쓰던 사람도 아니었으니 누가 자르고 간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할 수도 없었음. 그렇게 찜찜하고 애매한 기억으로 머리 한켠에 그 기억이 남아있었음. 1, 2년 뒤인가 집이 이사를 가게 돼서 내 방에 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벽에 걸어둔 코르크 보드를 버릴까 해서 치웠는데 그 코르크 보드 뒤편에 흰 봉투가 하나 붙어있는 거임. 뭔가 해서 열어보니까 안에 그 아파트 문간 위에 붙이는 노란 부적 같은 거에 머리카락이 한 묶음 쌓여서 들어있는 거임.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예전에 누가 밤중에 머리카락 건들고 갔던 기억이 떠올랐고 이게 내 머리카락이고 어머니가 그때 밤중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음. 엄청 기분 나빠서 엄마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이사 준비 상태라 정신이 없었기도 했고 뭐라 말 못할 분위기여서 그냥 코르크보드 뒤에 다시 붙여서 통째로 이사 쓰레기들과 함께 버렸음. 뭐 어머니가 나한테 뭔가 해가 되라고 그런 걸 하신 건 아닐 텐데도 좋은 의도에서 하신 거였겠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 주술의 대상이 된 것 같은 불쾌감은 남아있음. 한참 뒤 성인이 돼서 엄마 그런 일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넌지시 물어보니까 모른 척 하시더라. 엄청나게 뻔한 이야기인데다 아무런 전개 같은 건 없는 시시에 빠진 이야기라 누구한테 해본 적도 없는데 생각보다 주변에 나랑 비슷한 경험 해본 적 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남겨봄. 비슷한 경험 해본 사람 있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어머니가 자는 동안에 내 머리카락 자른 기억 괴담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는 뭐 이런 미신 같은 걸 막 믿는 사람은 아니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저는 좀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 종교도 뭐 아버지는 뭐 성당 다니시는데 딱히 뭐 저한테 뭐 제가 중학교 때는 권유를 하셨었는데 성인 되고 나서는 뭐 그때부터는 그냥 아빠만 성당 다니시고 권유도 안 하시고 하니까 뭐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는 엄마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괴담을 보고. 어머니가 절에 가서 액땜해야 된다고 제 빤스를 가져다가 절에 가져가셨어요. 제 빤스를 절에 가서 돈 주고 태웠대요. 믿기 어렵겠지만 실화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절에서 보통 그런 걸 하나? 점집 같은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약간 주술적인 뭔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한국 메이저 조계종이라든가 그런 데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 계파에서 벗어난 약간 마이너한 계파의 스님들인가? 빤스를 태우면 액땜이 되나? 아, 조계종에서 그런 걸 해요? 신기하다. 메이저 절에서도 그런 걸 하는구나. 몰랐네요. 아, 저는 이런 주술의 대상이 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이 저를 상대로 주술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팬티 태운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궁금해서 찾아보니 그게 삼재풀이라네요. 삼재풀이? 그게 뭐요? 삼재풀이 창원시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서 정초에 삼재를 막으려고 행하는 풍속. 여기 그래서 팬티 속옷을 태우는 그게 있나? 진짜네? 대박이다. 삼재풀이는 음력 섣달, 금음달 숟가락을 새로 구입해서 이튿날 정월 초하루에 떡국이나 밥을 새로 구입한 숟가락으로 먹으면 액이 소멸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행위를 양밥이라고 한다. 동읍 봉곡리에서는 삼재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좋지 못한 파도가 인다고 한다. 따라서 삼재 든 사람의 속옷을 절에 가져가 불공을 들이고 태우는데 이때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한다. 이는 삼재에 든 사람의 애군을 쫓기 위함이다. 신기하다. 요즘은 삼재풀이를 가정에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가정에서도 그냥 할 수 있는 거구나. 신기합니다. 대부분 인근의 사찰에 맡겨 푼다. 이때는 미리 속옷과 나이 수만큼 돈과 쌀을 준비한다. 그리고 날개란에 당사자의 사주와 이름을 쓰고 삼색 실과 밥, 떡을 마련해서 축원을 한다. 마지막 날에 계란을 깨어버리고 속옷은 태운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태워준 거구나. 근데 이게 주술적인 느낌이긴 한데, 주술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불교나 뭐 절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절은 좀 신뢰가 가는 느낌이랄까? 삼재 부적도 있네요. 신기합니다. 삼재가 23, 26, 29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삼자로 끝나야 삼재 아닌가? 삼재를 또 알아보자. 삼재, 수재, 화재, 풍재. 그러니까 물난리, 불난리, 바람난리 이렇게 사람에게 닥치는 세 가지 재해를 뜻하는 민간 용어. 삼재액, 삼재운. 이거 봤을 때 사람은 9년마다 주기적으로 삼재년을 맞이하게 된다. 삼재가 이제 사주마다 다르던데? 그죠?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서 삼재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삼자가 들어가면 삼재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야. 사주를 봐야 아는 거야, 이거는. 많은 정보가 있는 하루인데. 아무튼 어머니가 자는 동안에 내 머리카락 자른 기억이었습니다. 내 빤쭈가 절까지 가서 불에 태워졌다는 상상을 하면 근데 더 웃긴 건 누가 그런 걸 하냐고 짜증냈더니 줄 서 있대요. 줄 서 있겠다. 삼재는 메이저 주술이니까. 장관이네 아주 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저도 팬티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쇼츠로 올려야겠다. 팬티 태우는 거. 삼재 날리는 방법 이렇게. 자, 다음 괴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괴담은 저수지 낚시라는 괴담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이상한 일이 많았어.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풀어줄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에도 하나 풀어볼까 해. 아마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일 거야. 나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산에 살았고 그 당시 안산은 엄청 흉흉했어. 그도 그럴 게 토막살인이 거의 1년 주기로 터진 데다가 성폭력 사건도 엄청 많았거든. 그래서 안 그래도 흉흉한 도시인데 분위기도 침울했어. 아까 내가 어릴 적부터 나한테 이상한 일이 많았다고 했잖아. 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무서웠거든. 근데 우연히 러브크래프트에 공포는 무지에서 온다 라는 글을 읽고 내가 이걸 규명해내면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안 무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열심히 뭐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과학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았나 봐. 엄마 등살에 떠밀려서 학교 영재반에 들어갔었어. 티오가 남아서 운 좋게 말이야. 근데 나는 천재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아서 많이 힘들었거든. 그래도 그만두면 엄마가 화낼까봐 묵묵히 계속했었어. 이게 천재지. 묵묵히 하는 게 천재지. 영재반 마지막 수업은 연구 프로젝트였는데 영재반에서 팀을 짜서 실험하고 발표하는 거였어. 나는 엄마끼리 친하던 친구랑 같이 팀을 짜서 시화호에 가기로 했어. 최근 시화호가 재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하던 중이었거든. 우린 무슨 생태 실험을 하겠다고 거의 3, 4일에 한 번마다 시화호에 부모님 차를 타고 가서 실험을 했어. 시화호는
서쪽에 있어서 물이 빠지면 완전 뻘이란 말이야. 그래서 물이 빠지면 거기로 들어가서 실험하고 물이 들어오면 테트라포드였나 그거 기어 올라와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어. 원래는 굉장히 높이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우리끼리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스폿은 굉장히 낮아서 그게 가능했거든. 이거 진짜 위험한 행동인 거 아시죠? 테트라포드가 이제 한 번 빠지면 나오기 힘드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가 낚시하시는 분들도 자주 와서 거기서 낚시하고 가시곤 했어. 아무튼 시와오가 슬슬 익숙해질 때쯤이었어. 그날도 물이 들어와서 다시 올라왔는데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하던 아저씨가 막 혀를 차는 거야. 우리가 갯벌 다녀온 게 못마땅한가 하고 올라오는데 아저씨가 오늘은 낚시 못하겠네 하고 짐을 챙기고 주변 아저씨들한테 철수하라고 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날은 다른 날이랑 다를 것도 없고 날씨도 맑았는데도 말이야. 나랑 같이 팀 안에 엄마랑 내 엄마는 더 수다를 떠시고 싶으셨는지 조금 더 놀러 오라고 했어. 나랑 걔는 놀러 온 게 아니라 실험하러 온 거라고 따졌지만 부모님은 그게 뭐든 상관없으셨지. 귀엽네. 그렇게 놀던 중에 물이 가득 찼고 나랑 걔는 테트라포드에서 놀고 있었어. 물이 차오르니까 물수제비를 던졌는데 바다에 이상한 게 있는 거야. 걔는 눈이 안 좋아서 나보고 대신 봐달라고 했어. 나는 시력이 1.5, 2.0이거든. 근데 바다에 사람 머리통이 반쯤 잠긴 채로 우리를 우두커니 보고 있는 거야. 순간 소름이 끼쳤어. 저게 뭐지? 머리는 반쯤 빠져있고 퀭한 얼굴이 너무 무서운 거야. 걔는 자꾸 저게 뭐냐고 묻고 나는 몸이 굳어서 그걸 계속 쳐다보기만 했어. 그 머리는 통 하고 낚시찌 마냥 왔다 갔다 하다가 물로 쑥 빠졌어. 나는 걔한테 이제 그냥 집으로 가자고 얼머부렸고 엄마한테 울먹이며 뗐으니까 엄마도 그냥 나 데리고 집에 가줬어. 어렸을 때라 그런가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갈 생각만 했던 것 같아. 근데 밤이 되니까 더 무서운 거지. 막 그 머리통이 아직도 나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다음날 학교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제발 시와오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 마침 학원도 없는 날이라서 엄마는 흔쾌히 날 시와오에 데려다 주셨고 난 같은 곳에서 바다를 바라봤어. 근데 그 아저씨도 또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지. 어제 낚시 못할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냐. 아저씨는 머리를 긁적이더니 내가 그랬나? 이러시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까먹으신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너무 공포였어. 그니까 공포인데? 하지만 그날은 도망가지 않고 계속 바다를 바라봤어. 내가 무조건 그 머리통의 정체를 파악해야만 무섭지 않을 것 같았거든. 그리고 그 아저씨가 그날도 낚싯대를 던지시지도 않으시고 똑같이 짐을 챙겨서 가시더라고. 왜 가시는 건지는 차마 못 물어봤어.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어김없이 머리통이 바다 위에 떠올랐어. 이번에도 나를 퀭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 마치 징징이의 자살 에피소드를 현실에서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나는 그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 근데 그날은 약간 파도가 쳤고 조금씩 테트라포드로 그 머리통이 다가왔어. 그리고 통 하면서 바다에 잠길락 말락하다가 아예 사라졌어. 난 그 상태로 1시간은 있었고 그제서야 집에 갈 수 있었지. 사실 나는 아직도 그 머리통이 무서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뭔지 알아야만 내 공포가 사라질 테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혼자 시와호에 갔어. 이번엔 내가 낚시를 하는 아저씨였지. 방파제 주변에 있는 트럭에서 낚싯대를 빌리고 그 스팟에 갔는데 이제는 막혀 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아저씨들 따라 그 주변에서 바다를 바라봤어. 낚시를 하고 싶긴 했는데 고수가 너무 많더라고. 우연히 옆자리 아저씨랑 친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어.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그 낚시 못하겠다고 했던 아저씨랑 같은 동호회 사람이라고 하셨어. 아마 시와호 낚시 동호회 같은 거였나 봐. 그 아저씨가 뭐 귀신 보는 걸로 되게 유명했었대. 그 군대에서도 귀신 보는 것 때문에 무슨 일도 있었고 그랬다 하더라고. 미신이겠지만 그 아버지가
그 아저씨가 오늘은 낚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날에는 다들 낚시 안 하고 집에 갔었대. 뭔지 모르지만 그 아저씨가 아니라고 하면 안 좋은 거일 확률이 높으니까. 나는 내가 그날 본 게 뭔지 너무 알고 싶어서 그분 연락처 있냐고 물었는데 몇 년 전에 테트라푸드에서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물론 그 머리통은 귀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겠지만 나는 그냥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날 바다에서는 머리통이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 아직도 그 머리통이 나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운 마음은 떨쳐낼 수 없었어.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어릴 때 본 거를 성인이 돼서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뭐 공포든 뭐든 뭐 그곳의 풍경이든 어릴 때 봤던 거를 지금의 이 성인이 된 나이로 확인하고 싶은, 두 눈으로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공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안 무섭겠지? 지금은 성인이고 헛것도 안 보겠지? 하고 뭐 간 거죠. 이 글쓴이가. 그랬는데 그 머리통이 진짜였던 것 같아요. 예. 저수지 아저씨가 본 게 그 머리통이었겠죠. 지금까지 저수지 낚시 괴담이었습니다. 짧은 괴담 짜라락 읽으니까 재밌네요. 기승전결이 따다닥 있어가지고 좋습니다.